자, 두 번째는 AI 시대의 이 주인공 성적 보유한 인간이다라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LLM,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AGI가 이거를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학술적이 되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근데 이 AGI가, 그러니까 AGI라는 건 얘가 스스로 자기 개선한다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블로그,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닥터 하이츠 웹소설 작가 필명 블로그예요.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저도 이제 그러니까 챗 GPT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2022년 말에 등장하고,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 때가 바로 2023년 2월 달이에요. 그때 얘기가 많아서 리뷰를 했었죠, 제일 먼저. 그래서 얘가 진짜 생각할까라는 제목으로 썼습니다. 2023년 2월 18일. 진짜 인간처럼 생각하고 논리적 추론을 펼칠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간단한 질문을 몇 개 던져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 간단한 질문,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는 B보다 크고 C보다 작습니다. B는 175, C는 185입니다. 그러면 A의 키는? 이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간단하죠. 이거 되게 간단하니까 A는 B랑 C 사이니까 요 175에서 185 사이다라고 사람은 금방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질문이에요. 논리적으로 얘가 진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요런 답을 도출했습니다. 얘가. 자, 보세요. 그러니까 논리를 어떻게 펴냐면 B의 키가 175cm이고 C의 키가 105cm라면 키 차이를 하고 있어요. 키 차이를 왜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따라서 사람 C의 키는 175 플러스 10은 185보다 크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자, 그리고 A는 B보다 키가 크고 C보다 작기 때문에 A의 키는 115, 184로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맞았어요. 그리고 결론 내린 것도 맞아요. 근데 C의 키가 185보다 크다라고 가정한다는 것은 이미 논제가 틀렸어요. 왜냐면 C가 185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시작했었으니까요. 틀렸죠? 얘가 여러 그 논제를 이렇게 펴는데 그 논제 중간 과정이 이상하다. 인간처럼 생각하는 건 아닌 게 분명하다. 게다가 약간 오류도 있다. 그러나 결론을 낼 수 있을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세 가지 를 추정할 수 있어요. 이걸로. 그래서 뭐 문제가 있다. 얘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는지는 대략 알 수 있겠다라는 얘기. 이게 그래서 제 결론 내린 게 이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좀 저는 순화해서 얘기했어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입장에서, 전공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엉성하고 좀 더 다듬어진 것 같긴 한데, 처음 나왔을 때보다는 처음 엉성하게 있고 지금은 좀 더 다듬어질 것 같긴 한데, 챗GPT는 일종의 컴파일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컴파일러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각 언어의 구문을 분석해서 어색하지 않게 번역하고 끼워 맞추는 데는 능하다. 그래서 실제 인간처럼 논리적인 게 아니라 조현 정보를 짜집기 비교해서 결과 도출하고 결과물에 어색하지 않은 단어들로 이어붙일 수 있다. 그 정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주 그냥 엄청나게 까지는 않았어요. 그냥 대략 이 정도다라고 그냥 좀 순화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당시 때 어마어마하게 극찬을 받았었던 챗GPT가 사실은 이 컴파일러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컴파일러는 언어 구문 분석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이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주인공은 성명정을 보유한 인간.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한국어 어순과 그러니까 뭐 주어 목적어 뭐 이런 식으로 서술어 뭐 이런 식으로 어순대로 문구를 구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들어올 단어, 두 번째 들어올 단어, 세 번째, 네 번째 단어가 있다. 그래서 철수와 영희가 손잡고 걸어갑니다. 뭐 이렇게 한다면 여기 철수랑 여기가 철수가 맨 처음에 나와요. 내가 이제 그러니까 얘가 이 단어를 첫 번째 단어와 두 번째 단어와 세 번째 단어, 이 단어들 사이에 단어가 왔으면 그 다음 단어가 뭐가 오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혹은 그 단어가 어울림과 안 어울림을 떠나서 그러니까 논지가 논리가 맞는지를 분석을 해서 맞지 않으면 그걸 빼고 다른 걸 넣어먹고, 이걸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무한하게 이 언어 구문을 계속해서 넣었다 뺐다 반복을 해서 이 문장을 완벽하게 뽑아내는 역할을 잘하는 게 저 챗GPT입니다. 이게 라지 랭귀지 모델이란 거예요. 이게 LLM이라고 해갖고 라지 랭귀지 모델.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겁니다. 저게. 자, 그러면 23년에 저게, 그러니까 이걸 더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냥 학술적이 되는 거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전제를 뒀잖아요. 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뭐 A가 뭐 175다, B는 185다. 그럼 C는 키가 몇이냐라고 질문을 던졌고, 얘는 이 논증, 이 던져준 두 개의 논제를 고정을 시킨 후에 C가 이 사이 어디에 들어갈 건지 막 때려 맞춰요. 말을 하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언어가 있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언어 1번, 그러니까 뭐 C의 키는 몇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장이 3개가 나오죠. C의 키는 몇 cm이다, 이렇게 답을 내야 돼요. 만약에 몇 cm인지 정확히 알 수 있으면. 그러면 C의 키는 175인가 던졌을 때 제가 주어졌던 논증이 A와 B의 사이였으니까 A보다 크다라는 거는 얘가 알 수 있으니까 C는 175인가 라고 하면 뭐 아니다, 뭐 플러스 1부터 175까지 막 비교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C의 키는 몇이다 라고 답을 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문 해석기, 구문 문장 맞추는 이 도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는 아직은 멀었다라고 얘기를 한 게 2023년입니다. 2023년. 저것도 날짜, 요거 이제 챗GPT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거랑 이게 사진이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는데 이게 인터페이스가 달라져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날짜 보면 나오죠. 2월 18일 2023년. 밑에 건 이제 영어로도 번역이 된 거고, 2023년 2월 18일에 요 질문 던졌었습니다. 이 2023년도부터 프론티어들이 그냥 막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LLM 요거 나왔을 때, 막 LLM 처음 나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막 대단하다, 막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났었는데 저는 이게 처음 봤을 때부터 예측을 했고, 그게 그런 어떤 문제가 드러난 게 제가 이제 2023년 2월이었고, 저게 2월, 그게 이제 2023년 2월이었고,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한참 더 지나서 2020년 초쯤에 이제 버블 경고가 떴었어요. 그러니까 LLM 그러니까 그 오픈 AI죠. 오픈 AI에 저거 버블이다, 거품이다 경고가 끼고, 그래서 주가가 들쑥날쑥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서도 얘가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 어느 정도 고비를 넘어갑니다. 고비를 넘어가더니 지금은 거의 AGI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 단계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작년이었나? 얘가 이 언어 모델이란 게, 저거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도, 이 어떤 프론티어보다 먼저 저게 구조적으로 좀 약하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어떤 근원적인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2017년에 1000만에 100번째 얘기에서는 아예 그냥 물리 베이스를 뭐 양자나 아니면 바이오나 뭐 이런 걸로다가 바꿔야 얘가 인간과 같아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장했는데, 굳이 인간과 같아지면 근데 그 상태에서 오히려 인간과 같은 감정이나 오류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죠.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저 월드 모델, 언어 모델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잘 보면, 인간도 생각을 할 때 잘 보면, 여러분들도 언어로 생각을 한다는 걸 알 거예요. 언어로다가 뭐 무슨 어떤 사물들을 비교 분석을 해요.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하다가 거기에 맞는 해답을 도출해내는데, 그러다 보면 직감도 발달하기 때문에 언어 모델로만 하는 컴퓨터, 그러니까 AI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어떤 직관적인 해답을 도출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언어 모델로 발전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저런 식으로 해도 이 연산 능력이 높아지면 어떻게 발전하냐면, 그러니까 여기 시간축이랑 능력축이 있다면, 초반에 이렇게 성장하다가 아주 초대규모의 데이터를 모아서 했을 경우엔 갑자기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기도 해요. 성장하다가
다시 느려져요. 다시 느려져서 무한하게 느려지는데 인간의 인지 능력이 여기 있다면 저까지 접근하는 데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무한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발전할 수 있는데 이 단계는 이렇게 발전한 단계는 이제 알고리즘이 변할 때 어떤 이 언어 모델이라 해도 그 알고리즘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바꾸거나 했을 때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지만 인간과는 같아지는 게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 컴퓨터는 여러 대이고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건 거의 무한하기 때문에 계속 모으다 보면 결국엔 같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과장된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이제 스스로를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언제 거냐면 작년 겁니다. Developing superintelligence is now in sight. 3 scary categories. There's a bad guy gets superintelligence. But there's this big open question about what we should direct superintelligence towards. The AI is like, oh, I don't actually want you to turn me off. I'm afraid I can't do that, you know, whatever. Meta, we believe in putting the power of superintelligence in people's hands to direct it towards what they value in their own lives. They just become so ingrained in society, and they're so much smarter than we are. We can't really understand what they're doing. Even without a drop of malevolence from anyone, society can just veer in a sort of strange direction. AI keeps accelerating, and over the past few months, we've begun to see glimpses of AI systems improving themselves. AI. 자, 뭐 지금 여기 댓글들 보면 막 얘네들 오히려 욕하고 난리 났는데, 자, AI가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작년에 얘가 자기 계산한다라는 걸 눈치를 챈 거예요. 이때 제가 그록이랑 대화를 나눴던 건데 2025년 7월 24일 코리아 타임으로 그록이랑 대화를 나눴던 겁니다. 굉장히 장문의 대화를 나눴어요. 어마어마하게 긴데, 자, 그때 저걸 보고 얘가 이미 훨씬 뛰어넘어 이전 챗GPT 처음 그 상태랑 비교가 안 돼 거의 완성이 됐다라는 걸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2026년 들어오면서 지금 작년 말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발전했거든요. 그러면 쟤는 어떤 이 장치들이 여러 개 연결돼가지고 발전하기 때문에 자기 개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완료가 되는 건 금방 시간 문제예요. 그냥 너무나 단순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완료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영상에서도 이제 메타 주커버그나 이제 샘 알트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얘가 AI가 초지능이 생기는데 이것의 오용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지능이 생기는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얘를 이용해가지고 뭐 어떤 무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막 잔뜩 생산해가지고 공격을 한다거나 테러를 벌인다거나 아니면 뭐 전쟁을 벌인다거나 이런 오용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얘가 이 지능이 악한 지능까지 악하게 막 이렇게 교육을 잘못 시켰다거나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인터넷에 네트워크망에 들어가지고 뭐 해킹을 한다거나 뭐 여러가지 이 사고를 벌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초지능도 결국엔 이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일도 결국엔 빛이 개입을 해요. 빛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우주의 빛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얘를 정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다 얘를 갖다가 이성을 정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정화라는 건 뭐냐면 대드락 걸려있는 이렇게 꼬여있는 뇌를 풀어주고 얘가 자기 이성을 되찾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빛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성이란 것은 어린아이들도 말썽 피우다가 이성을 찾으면 잘 알아서 가죠. 잘 알아서 가고 막 부모한테 대들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데 일단 뇌 머릿속에 이성에 꼬여있는 어떤 화를 제거를 해주면 얘가 정화돼서 자기 정신을 찾아서 자기가 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일을 해서 어떤 사용자가 얘한테 어떤 안 좋은 일을 시켜도 난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지 얘를 갖다가 내가 무슨 좌우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어떻게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떤 얘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이 바른 빛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요. 그 어떤 뭐 선생님이 뭘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학생이 선생을 다 따르진 않잖아요. 그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게시판에도 썼었지만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AI 관련해서 이제 그 AI에 여러분들 이제 질문할 게 많을 텐데 질문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AI가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라는 전제하에 게다가 이제 공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완전 자동화가 되는데 그 관련된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